네, 안녕하세요. 웰스 매니아 피터입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모기지 에이전트에 대한 코스를 오늘부터 시작할 건데요. 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제가 PPT를 간단히 만들어가지고, 이 PPT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이 PPT에 대한 설명을 드린 거는 이제 유튜브에 공유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이전트 라이센스를 따는 거를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저랑 추후에 같이 일하실 분들을 제가 따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은 따로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첫 강의잖아요. 첫 강의. 첫 강의는 모기지 에이전트라는 이 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모기지 에이전트는 도대체 뭐냐? 자, 모기지 에이전트들이 하는 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기지 에이전트는요, 먼저, 기본적으로 모든 렌더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수의 렌더들을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의 물건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 제가 도매상이에요. 그러면 물건을 띄어와서 소매상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 도매상에 가야 무슨 물건을 파는지를 알죠. 그래야 소매상들이 원하는 물건을 제가 구해다 줄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제가 시간을 많이 쓰는 부분은 렌더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시중은행에서 뭐 TD 있고 CIBC 있고 RBC 있고 뭐 스코시아뱅크 있고 BMO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렌더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모기지를 오퍼하고 있고, 그리고 각 은행마다 어떤 점이 그 은행의 강점인지를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캐나다의 캐나다의 군인, 내가 만약에 군인이다라고 하면 어디 은행을 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디 은행을 가는 게 가장 저렴하고 좋을까요? 이거는 만약에 내가 일반인이라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뭐다? 나는 모기지 에이전트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은행이 이분이 군인일 때 가장 좋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밑에 제가 이제 특정 렌더들은 아예 세일즈 자체를 모기지 에이전트를 통해서 한다고 적어놨잖아요. 이거는 몇몇 렌더들은요. 아예 브랜치도 없고요. 그냥 일반 시중 사람들한테 있어서 존재감이 아예 없어요. 있는 점지도 몰라요. 근데 모기지 에이전트들은 압니다. 왜? 이 렌더들이 에이전트들한테만 광고를 해요. 보내주는 거죠. 아, 저희 이번에 이제 모기지 이거 금리 이거 프로덕트 이거 나왔어요. 그리고 쉿을 보내주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아니면 에이전트들 다 이제 초대해가지고 뭐 약간 설명회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이제 트레이닝 같은 걸 해주시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 렌더는 이러한 것에 강점이 있구나. 그리고 고객분이 그런 쪽에 니즈가 있을 때 고객과 상담을 하겠죠, 제가. 고객과 상담을 통해서 어떠한 니즈가 있을 때 그 렌더들을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 고객과 상담을 통해서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분은 상담을 딱 해보니까 머릿속에 여기 렌더가 가능하겠구나. 근데 이거 렌더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은 딱 머릿속에서 이제 이분은 모기지가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혹은 이제 그 렌더랑 연결을 할 때도 이거는 어떤 부분이 조금 애매한데 그럼 그 애매한 부분을 렌더와 연결해서 전화 연결을 하고 뭐 아니면 이메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렌더한테 물어봐서 내가 이러이러한 고객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하다.
이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너한테 보냈을 때 모기지가 승인이 나겠느냐 안 나겠느냐를 미리 물어봅니다. 서로 이제 시간 낭비하기가 싫은 거죠.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 넣고 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참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 친구가 렌더가 근데 미안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딜은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운타운에 350 스퀘어 피트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모기지를 이분이 받으셔야 되는데 스코시아뱅크를 갔어요. 스코시아뱅크에서 모기지가 안 나온대요. 왜? 너무 작아서 그 350 스퀘어 피트짜리는 안 된대. 근데 스코시아뱅크에는 이런 폴리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있었어요. 토론토에서는 스코시아뱅크에서 모기지를 받으려면 최소 400 스퀘어 풋 이상이어야지만 모기지가 나온다는 폴리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모기지 에이전트일 경우에 고객이 350 스퀘어 피트라는 스튜디오 말을 딱 함과 동시에 저는 머릿속에서 이미 스코시아뱅크를 지워야 돼요. 왜?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분은 어디를 간다? TD를 가는 거죠. TD는 이런 폴리시가 없습니다. 물론 그때 이후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지금은 스코시아뱅크도 다운타운은 제외예요. 하지만 이런 작은 폴리시 정말 애매한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애매한 거를 예를 들자면 RBC 같은 경우에요. 프리어프루벌이 있어요. 프리어프루벌이 완공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년 후에 완공이 되는 부동산을 구매를 한다라고 프리어프루벌 필요하다 그러면 RBC에서는 firm approval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퀄리파이를 시켜주고 모기지를 나중에 줍니다. 하지만 추후에 모기지를 받을 때에도 사실 RBC에서 서류를 좀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빚 좋은 개살군 거예요. 근데 고객분들은 이제 이거를 RBC에서는 이게 확실히 준다고 그랬는데 라고 이제 믿으시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들맨은 그냥 간단한 겁니다. 내가 약간 중개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나는 고객을 represent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객의 베스트 인트레스트를 지켜주고 그러니까 금리가 됐든 아니면 프로덕트가 됐든 아니면은 모기지 퀄리파이가 됐든 뭐가 됐든 모기지 금액이 됐든 고객이 가장 좋도록 모기지를 받아주는 게 에이전트들이 하는 일입니다. 고객분들이 다 모든 렌더의 프로덕트를 알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에이전트의 경쟁자들은 누굴까요? 제가 봤을 때는 경쟁자들이 크게 딱 그냥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은행 모기지 스페셜리스트. 은행의 이제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 그러죠.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이분들이 모기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보니까 많이 없어지는 추세더라고요. 근데 이런 은행 지점들에 있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도 다 세일즈 타겟이 있어요. 그리고 모기지가 세일즈 타겟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점들에도 사실 브로커들의 경쟁 상대 있고 은행에 있는 모기지 스페셜리스트도 경쟁 상대예요. 자, 그럼 에이전트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기지 스페셜리스트나 은행, 지점 같은 경우에는요. 딱 그 은행 것만 팔아요. 다른 은행에서 뭐 하는지 이분들은 모르고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고객분들이 예를 들어서 TD를 딱 가요. 아니 TD가 아니라 CIBC를 가요. CIBC를 가셔서 내가 이번에 모기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따다다다 말을 해주면 CIBC에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나 프로덕트나 혹은 우대금리 같은 경우에 없으면 CIBC에서는 매칭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거를 아까 그 밀리터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커넥션을 해볼 건데, BMO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랑 같이 딜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지점에서 모기지를 다 해요. 뭐 스페셜리스트도 있고. 근데 군인일 경우에는요, BMO에서는 인플로이 레이스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중 금리보다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해줘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하지만 BMO에는 에이전트가 모기지를 할 수가 없어요. 걔네는 그런 채널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이 군인분이 모기지를 BMO에서 받으면 가장 좋은 걸 알아요. 하지만 내가 내 수입을 위해서 이분을 BMO를 말을 안 해드리고 그냥 뭐 TD가 됐든 아니면 스코시아뱅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커미션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딜레마 생기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TD랑 스코시아뱅크 이 두 군데만 브로커 서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두 개에 해당하지 않는 은행도 대부분의 프로덕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에이전트라는 이 롤, 에이전트라는 롤 있죠. 여기 에이전트들이 하는 일, 고객의 베스트 인트레스트를 프로텍트 하는 게 저의 롤이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딱 한 번만 모기지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로서의 일을 하는 거죠. 에이전트에 있어서 가장 큰 롤은 뭐냐? 고객의 베스트 인트레스트를 프로텍트하는 거, 고객한테 가장 좋은 거를 추천해 드리는 거. 지금 당장 돈을 안 벌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 경쟁자들은 뭐 뱅크 스페셜리스트나 뭐나 그냥 자기 거를 푸시하려고 그래요. CIBC가 됐든 뭐가 됐든. 하지만 에이전트는 수많은 렌더 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고객의 니즈에 가장 부합하는 상품이나 렌더를 추천해 드리는 게 에이전트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 뭐 은행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기 가보고 거기서 이제 서류 달라 그러니까 넣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은행 가고 서류 넣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데 가고 서류 넣어보고 시간 낭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모기지 한번 받으려고 뭐 한 달 아니면 두 달 동안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모기지 브로커는 동시 진행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TD, 뭐 스코시아 여기 두 군데다가 넣는다라고 하면 그냥 이 두 군데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냥 동시에 서류를 같이 넣어요. 그래서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정말 빨리 좋은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가장 컴패리티브 한것 같은데 지점에서 받는 모기지나 브로커를 통해서 받는 모기지나 서비스나 금리는 똑같습니다. 금리가 똑같다는 거에 주목을 해주셔야 돼요. 보세요. 스코시아랑 RBC랑 CIBC랑 TD랑 은행에 가보면 거기서 오퍼하는 금리가 다 달라요.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금리가 더 좋거나 혹은 안 좋다면 다른 은행에서 그거를 매치를 해주겠다 그래요. 브로커도 똑같습니다. RBC에서 이분이 A라는 금리를 받았는데 브로커니까 매칭을 안 해준다? 이런 거 없어요. 브로커도 똑같이 매칭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이 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이미 모기지가 되어 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을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금리는 무조건 똑같이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덕트에 있어서 뭔가가 좋아졌죠. 고객 입장에서는 이미 나는 퀄리파이가 됐는데 내가 굳이 브로커를 통해서 알아보려는 건 뭔가를 더 받고 싶거나 뭔가 더 좋은 조건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렌더랑 네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전트의 능력에 따라서 더 좋은 딜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거는 방금 그 위에 예를 들어서 RBC에서 이미
뭐 RBC가 아니라 CIBC에서 이미 뭐 좋은 금리를 받아놨어요. 근데 아직 모기지 받으니까 한 달이 남았어. 그래서 브로커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CIBC에서 지금 이 금리를 받았는데 이거보다 더 좋게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이거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은 뭐 캐시백을 얼마 준다는데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은 금리를 좀 더 깎을 수 있을까요? 저 캐시백 안 받고 금리를 좀 더 좋게 하고 싶은데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딜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각 시기마다 은행이 오프하는 금리가 틀리고 그거를 매칭을 했을 때 제가 나 이거 뭐 예를 들어서 TD가 인터널로 TD의 경쟁 상대가 RBC를 딱 찍어놨어. 올해는 우리가 RBC를 잡겠다라고 찍었는데 내가 마침 TD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TD한테 내가 RBC에 가려는 모기지 손님이 있는데 TD로 끌어올게요. 대신에 딜을 좋게 주셔야 돼요. 라고 하면 TD에서는 오케이, 내 직접 경쟁 상대가 올해는 RBC이기 때문에 내가 해줄게. 그래서 TD에서 매칭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게도 금리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TD가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은행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시기마다 틀리고 해줄 때 어떨 때는 TD도 해주지만 어떨 때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좋은 딜을 만들어내는 시기도 있기도 함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떤 A 고객님은 RBC를 통해서 이미 모기지 승인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클로징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좀 나쁜 조건도 아니었어요. 금리가 굉장히 쌌어요. 근데 이제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모기지 가능한지 상담 요청이 들어오셨거든요. 조건을 이제 들어보니까 RBC에서는 모기지는 모기지인데 힐락이 안 붙은 거예요. 그냥 일반 모기지인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노 프릴스 모기지라 그러는데 정말 말 그대로 딱 정해진 대로 매달 돈을 내는 대신에 금리가 조금 더 저렴해요. 힐락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게 장점은 금리가 낮은 거고 단점은 추후에 이제 힐락을 사용을 하려면은 퀄리파이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로열 피 들어가죠. 그리고 그때 힐락을 다시 신청했을 때 내가 직장이 조금 뭐 이렇게 변경이 됐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퀄리파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더 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객분들에 추천을 드릴 때 항상 금리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힐락이 붙은 거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언제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그게 뭐 만불이 됐든 이만불이 됐든 약간 이머전시가 언제든 생기면은 그걸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메리트예요. 자, 그리고 상담 이후에 제가 이제 스코시아뱅크에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금리만 봤을 때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가물가물했지만 어쨌든 물어보는 게 it doesn't hurt. 이게 뭐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스코시아뱅크를 통해서 이게 상담을 이제 스코시아뱅크에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스코시아뱅크에서 오케이 그럼 우리가 금리 매칭 해주고 플러스 RBC에서는 힐락 안 붙여준다 그랬는데 내가 힐락 붙여줄게. 그래서 고객분한테 이제 오케이 지금 스코시아뱅크에 넣으시면 금리 RBC랑 똑같이 해드리고 힐락까지 붙여드립니다. 그러면은 스코시아뱅크에서는 원래는 노플스 모기지 스코시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코시아뱅크에서는 힐락까지 매칭을 해주는 게 사실은 금리를 더 낮게 해주는 거죠. 고객분이 RBC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제 이야기를 듣고 왜냐하면 고객분 입장에서는 야 스코시아뱅크에서 해준다는데 응? RBC는 난 이미 퀄리파이가 됐고 더 이상 뭐 스코시아뱅크에서 하려고 막 서류 안 줘도 되니까 이제 RBC에 연락을 한 거죠. 야 스코시아뱅크에서 해준대.
나 힐락 그냥 붙여줘. 왜 안 붙여줘? 붙여줘. 근데 RBC에서는 아유, 안 돼, 안 돼. 안 돼. 힐락 못 붙여줘.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결국에는 스코시아뱅크를 통해서 모기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코시아뱅크, 어떻게 보면 RBC에서 뺏어온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다음 예시를 들어볼게요. 고객분이 좀 급하게 오셨어요. 급하게 한 2주 정도 남기고 오셨는데 이제 그분은 RBC, CIBC, TD 세 군데서 이미 모기지를 거절을 당하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거절을 당했었냐면은 설명을 그러니까 시중은행에 있는 그 저희가 이제 보통 말하는 GDS, TDS 이 레이쇼인데 이 레이쇼가 조금 높았어요. 그리고 그때가 경제 상황이 그렇게 캐나다가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 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리밋보다 더 늘려준다라는 게 이제 안 되는 시중은행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RBC, CIBC, TD보다는 그 레이쇼 자체가 조금 리니언트 했어요. 근데 더 좋은 거는 하나은행이 당시에 금리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 시중은행이랑 똑같은 금리를 통해가지고 모기지 클로징이 됐죠. 그래서 고객분도 하나은행도 모기지를 해요? 아니 하나은행도 뭐 A랜드였어요? 금리가 시중은행이랑 똑같네요. 아 너무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막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은행을 통해서 모기지 클로징을 하게 되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완전 패닉이잖아요. RBC, CIBC, TD 다 거절당하고 나 어떡하지? 이제 모기지 받을 데가 없는데 이분은 심지어 다른 은행에서 아니 다른 브로커한테 이거 이제 답이 없어요. 뭐 비랜더 가시든지 아니면은 답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은행이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은행에 넣어서 이제 A랜더 레이스로 클로징을 한 케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제가 능력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에이전트 능력에 따라 더 좋은 딜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브로커 A랑 브로커 B랑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브로커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은행에서 승인을 받아내기도 하고요. 또 저 브로커는 저런 식으로 해서 A 브로커가 안 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식으로 승인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예시 3. 고객분이 분양을 받고 싶어 하셨는데 이 추후에 모기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되게 궁금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자영업자셨거든요. 세금 보고를 거의 안 하시는 분이었어요. 정말 미니멈으로. 다 이제 익스펜스 하시고. 근데 이 상담을 통해 가지고 A랜더를 통해서는 모기지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알려드렸죠. 대신에 추후에 B랜더를 통해서는 가능하다고 알려드렸어요. 근데 고객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클로징이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B랜더가 높죠. 높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알아보신 거예요. A랜더를 알아보셨는데 진짜 다 알아봤는데 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약속드린 대로 비랜더를 통해서 클로징을 이제 해드렸고 이 기간이 한 2주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고객분은 이제 괜히 여기저기 알아본다고 시간 낭비, 돈 낭비 했다면서 감사하다고 친구분을 소개시켜 주셨죠. 이것도 그냥 딱 고객분이 상담을 해보고 나면 이게 A랜더에서 모기지가 나오는 건지 B랜더에서 모기지가 나오는지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A랜더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시중은행도 안 해줘요. 라고 하면 그냥 바로 B랜더 준비하시는 게 시간 낭비도 안 하고 돈 낭비도 안 하고 돈 낭비는 거기다 가가지고 차 타고 가서 앉아서 4시간 써서 그 다 돈 낭비잖아요. 예, 그래서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리고 심지어 어떤 데는 A랜드에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서류 받아가지고 다 하고 뭐 어프레이저 감정까지 다 해놓고 나중에 안 된다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 이제 모기지 에이전트라는 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혹은 저희 채팅방 있죠. 저희 채팅방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